예외적으로 자 보존 느끼는 아까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보존 느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 느끼. 자, 요 두 가지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가지 법을 배우시고 거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배우고 오면 그때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만 잠깐 맛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갚아라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못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동산 중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물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돈 같은 것은 언제든지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추지 못하는 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경매 신청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각서만 받은 일반 채권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없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별도로 또 밟아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자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그 권리자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돈 못 받으면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강제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공정 정서를 작성했든지 또는 법원에 확정된 판결을 받든지 그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판결 나올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버리면 이제 채무자는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소송에서 이겨도 경매 신청할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 걸 때 하는 것. 그게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처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압류는 세무서에서 조세천합자 재산을 묶어둘 때 하는 게 압류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넘어가고, 자, 가압류는 우리 개인이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묶어두는데 요거는 금전 채권 도전 목적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도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묶어둘 때 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뭐 경매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거 다 알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한 2억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을은 갑을 믿고 저당권, 전세권 같은 담보물건을 안 잡았어요. 그냥 각서만 하나 받았습니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을이 갑에게 돈 받으러 갔더니 갑이 런닝을 훌떡 깝니다. 뭐해라? 배째라, 배째라. 그러면 우리 법은 배째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 배 쨘다. 그죠? 배 째라 하는 사람은 배를 잽니다. 그게 민법상 얘기하면 나중에 채권법 가면 배우실 거예요.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하면 그러면 채권자는 강제 이행 절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등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갚겠다. 배째라 하면은 배쨘다 강제 이행 절차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되죠? 자, 해서 을은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자, 이때 소송을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돈 받도록 법원에서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겠죠. 갑은 을에게 대여금 2억 반환하라. 그런데 갑이 판사 앞에서 짝다리 짚고 흔들흔들 하면서 돈이 있으면 가져가 보시오. 없으니까 못 주지. 내가 있으면서 안 주나. 하면서 돈은 저 뒷산 내려오다가 11번째 소나무 뿌리 밑에 딱 묻어놓고 없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머니 뒤져봤자 나오는 건 공기밖에 없어. 맞죠? 그렇다면 돈은 감춰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을은 이 판결에 의해서 돈 안 갚을 거다는 걸 예상을 해. 그런데 이 판결을 받으면 을도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매 신청권이 없었던 을도 뭘 할 수 있더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판결을 받는 거야.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소유자 갑대에 있더라. 판결 받았다. 돈 안 갚더라. 그러면 판결문에 의해서 갑의 부동산 경매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판결 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병해버렸다. 이제는 갑 거다. 엉뚱한 사람 거다. 엉뚱한 사람 거다. 그러면 돈은 갑이 안 갚았는데 병의 부동산 경매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이 병 같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야. 됩니까? 자, 이때 을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저 사람 부동산 처분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가압류하면서 제한하느냐 가처분하면서 제한하느냐. 이때는 가압류하면서 제한하는 거야. 을이 갑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2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잖아. 그게 금전채권 보전 목적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5억 받기로 했어. 그래서 을은 갑에게 5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권리 주면 되죠? 맞죠? 권리 주면 되는데 갑자기 런닝을 훌떡 갑니다. 자, 권리를 내놨습니까? 배째라 합니까? 배째라 하더라, 배째라. 그럼 배째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배웠죠? 그래서 법원에 쫓아가는 거예요, 법원에. 강제 이행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현재 갑의 명의로 돼 있어. 그럼 판결이 나면 그러면 판수 보상 표표,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지만 을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이 납니다.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런데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판결은 누구로부터 누구로의 이전 등기,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하라 그랬죠. 그런데 갑이 협력을 안 하죠. 그때 을은 판결문 들고 성소한 자로서 단독 신청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라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하면 돼요. 문제는 갑이 판결 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병하고 넘겨버렸다. 이제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누구 거다? 병 거다. 판결은 어떻게 나요? 갑은 을에게. 즉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는 을이 단독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거는 갑 거다 병 거다? 병 거다. 그러면 을은 판결 받았지만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지우고 가능할 수 있지. 다시 갑에게 돌아가니까. 맞죠? 그런데 소송 중에 병이 또 정한테 팔아버리면 그럼 이제 병은 또 옛날 소유자죠? 그럼 또 정 상대로 또 소송해야 돼. 그러다가 을은 합병으로 죽으면서 을다시한테 그죠? 언젠가 이겨서 성소 판결문을 내 무덤에 소주 한 병 가져와서 부어라 하고 이제 가고 을다시는 을다시한테 그죠? 언젠가 네가 이기면 할아버지 산소에 소주 한 병 붓고 나한테도 소주 한 병 붓고 안 되면 을다시한테 이 유언을 넘겨라 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을은 소송을 내면서 일단 갑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을은 갑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권리를 요구합니까? 권리를 요구해요. 이때는 가압류로서 제한한다. 가처분으로 제한한다. 가처분으로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자, 을이 갑하고 매매하고 이전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오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하라고 자, 법원 관공서죠. 신청해야 된다. 촉탁하면 된다. 촉탁을 하면 돼요. 촉탁. 그러면 등기소에서 가처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촉탁했으니까. 그런데 등기소에서 이 부동산 등기부를 찾아보니까 없어. 미등기야.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등기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때 법원이나 등기소가 갑보고 보존 등기하라고 요구해도 이 사기를 치고 남의 돈 꿀꺽하려는 갑은 내가 보존 등기하면 판결 나오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판결받아 을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내 소유권 뺏기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보존 등기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법은 이런 갑을 조지기 위해서 이때 등기소 등기관은 갑의 신청과 상관없이 알아서 보존 등기를 한다. 신청과 상관없이 알아서 그걸 뭐라고 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보존 등기는 갑의 단독 신청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이 갑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더라? 직권으로 등기를 해버려요. 그럼 등기부 만들어졌잖아요. 등기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법원이 촉탁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처분금지 가처분 하고 이제 가처분 되었음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직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진다. 해서 이런 갑 같은 사람이 미등기 돼 있음을 기회로 해서 해봐라. 내가 아직 등기도 안 해놨는데 한번 해봐 하고 배절할 때는 법원이 나서서 등기관하고 손을 잡고 배를 확 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직권보존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되죠? 해서 여기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압류는 처분 제한 등기이긴 하지만 압류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처분 제한은 3가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경매. 경매 신청이 있더라. 그런데 미등기 되어 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4가지 등기는 모두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고 요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압류하고 싶다. 내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가압류 등기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법원에 가압류하도록 법원이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고 가압류 사유가 되면 가압류 등기하라고 촉탁. 가처분 등기도 법원이 판단하고 가처분 등기하라고 촉탁. 우리도 경매 신청을 등기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보고 경매 사유가 된다?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니까 등기하라? 촉탁.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돼요. 압류는 어디서? 세무서에서 조세천합자. 저거 조져야 되니까 압류 등기 좀 해. 촉탁. 다 촉탁으로 이루어지지 개인이 직접 등기소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이면 직권 보존 등기 해주죠. 그런데 그때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처분 제한에서 압류는 빠진다. 압류는 빠진다. 압류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해줍니다. 일단은 그 정도 마세요. 자,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또 얘기가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갑니다. 재밌죠? 미칠 것 같죠? 압니다. 자,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서설 의의하고는 소유권 등기일 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죠. 뭐 할 거나 뭐 있어요? 없어.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원인으로 하고 쭉 이전 등기의 종류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300페이지에
자, 중간에 양괄호 2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느끼기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 공동 소유에 관한 느끼에서 별도로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시고 자, 이 302페이지 갑니다. 03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끼기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 가서 내가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사업소 개소를 했다. 그러면 들어오는 대부분의 거래는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싶다, 팔고 싶다 내놓으면 그거 중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등기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뒤에 가보면 자, 305페이지.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등기. 아이고, 상속은 저끼리 하는 건데 뭐 내가 중개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는 뭐로 소개해놨지? 이런 거. 그리고 넘어가면 308페이지 05 유정. 유정은 유언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유언으로 하는 증여. 유언으로 하는 증여. 이거 내가 중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계약 원인 이전 등기. 이건 뭐 무조건 나올 거야. 그거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그래서 상속부터 살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하고 시험하고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맞죠? 와, 이거 실무에 이거 많이 쓰이니까 이거 노다지 나올 거야. 노다지 안 나와, 그런 건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나올 리가 없지. 그런 거 왕창왕창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실무하고 시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상속, 유정 이런 거 아예 안 해. 가면 오히려 뭐예요? 매매 원인 이전할 때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매 그거 실무가 배우는데 이런 건 그러나 이거 나온다. 그죠? 우리나라는 시험과 실무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험을 치는 민족이에요. 그죠? 실무는 가서 하면 누구나 한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지 나쁜지 일단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 내면서 우리나라는 줄을 세우는 게 목적인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에 잘못된 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라, 외워라. 쓸데없는 거 외우게 되고 왜는 모르고 일단 외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창의성을 막아버리고 그냥 암기, 반복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좋은 대한민국의 백이민족이 한민족의 머리가 자꾸만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잖아. 중고등학생들 수학 경진대 하면 세계 거의 뭐 1등씩 하는데 이상하게 대학만 나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쑥 들어가 버려. 쑥 들어간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법 공부하면 그래도 창의성 발휘가 좀 돼요. 왜냐하면 그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논리로 가는구나. 이제 법학을 학문을 해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은 학문하는 게 아니라서 느끼기 전에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개시, 시작되는 게 상속입니다. 그러면 갑이 부동산 가졌다. 갑 사망했다. 갑의 부동산은 누가 가져간다? 상속인이 가져간다. 그럼 상속인이 가져가는 것은 갑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라는 법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는 등기해야 내 것이 된다. 등기 안 해도 내 것이 된다. 등기 안 해도 내 것이 돼요. 자, 이런 부동산, 이런 부동산까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라는 철을 두고 그리고 A와 B라는 자식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이 사망하게 됐어요. 자, 갑이 사망하는 그 순간 을과 A, B는 갑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부동산의 권리를 승계, 바로 넘겨받습니다. 등기와 관계없습니다. 갑이 사망하는 그 즉시 넘겨받습니다. 갑 사망 사실을 몰랐다? 상관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망한 그때 이 부동산은 이제 갑의 것이 아니라 을과 A, B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상속이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 무조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을과 AB가 이 부동산을 처분, 넘기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넘겨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부동산 소유권은 현재 갑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이거는 을과 AB 것이 됐죠. 그러면 을과 AB가 나중에 처분하고 싶어요. 언젠가 등기하러 가야 됩니다. 자, 이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갑은 사망했으니까 안 가고 을, AB 세 사람이 가지만 소유권 이전 을과 A와 B 명의로 됐을 때 을과 A, B는 이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 이 등기되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 이 두 당사자 함께 신청해야 공동신청. 그러나 갑은 사망했으므로 등기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여러 명이더라도 그건 단독신청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단독신청하게 됩니다. 단독신청. 자, 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형태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눠줍니다. 자, 지금 갑이 2016년도 1월 2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2일 사망한 그때 을과 AB는 바로 권리 취득하죠. 근데 상속은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의무도 같이 승계, 빚도 같이 승계받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빚은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권리만 생각합니다. 자, 을과 AB는 넘겨받아요. 자, 이때 을과 AB는 얼마씩 넘겨받느냐? 그냥 놔두면 엄마하고 자식들 간에 복싱 경기장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맞죠? 그렇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 다 세요 이래 하는데 보통 그래 안 하고 어머니 다 주세요 보통 이래 하죠. 그리고 내가 평생 모시게 해놓고 진짜로 다 받고 나면 평생 모시기는 모시는데 내 아닌 누군가 모시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죠. 요즘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노인정 가면 어르신들 하는 얘기 뭐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재산은 놓고 주지 마라. 맞죠? 절대 주지 마라. 그까지 얘기합니다. 다 보니까 그래 하더만 오면 막 웃고 어머니 잘 지냈고 아버지 그렇게 웃고 하니까 이거 내 자식들 이뻐라 주고 다 주고 나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도 잘 배워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미리 뺏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끝까지 개기해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자, 법정 상속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속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까 봐 법이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법이 정한 상속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5라는 비율로 가져가고 자식들은 1이라는 비율로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법에서는 자식 한 사람 상속분의 1.5배, 50%만큼 더 배우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돼서 한 사람 분량의 1.5. 그럼 을이 1.5, A와 B가 1대1 요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1.5 대 1대1 요래 가져간다. 그러면 값 남긴 재산이 예를 들어 3억 5천이라면 을이 1억 5천, A 1억, B 1억 요래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식 안 놓으려고 그러죠? 안 놓으면 전부 을 거. 맞잖아. 전부 을 거. 만약에 자식을 놓더라도 몇 명만 놔요? 하나만 놓자. 하나만. 그러면 1대 1.5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을이 가져가는 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식 한 10명 낳았다. 그러면 뭐 을 저거 가지고 밥 한 두 끼 맛있는 거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법이 정한 상속분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등기예요. 그런데 협의 분할이라고 해서 을과 AB가 법이 정한 상속분 말고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액수를 다르게 정합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시다가 우리가 나중에 독립할 때 상속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막 그때 좀 떼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머니 앞으로 다 해놓읍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했다가
1.5대 1대1로 했다가 뒤에 협의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뭐 정신없으니까 법이 주는 대로 1억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의 분할 가능하다 하더라. 와, 이거 우리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돈을 맡겨놓을 걸 우리 앞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면 뒤에 가서라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 어머니 다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뭐 어머니가 그 돈 남 위에 쓰겠나, 자식 위에 쓰고 자신 위에 쓰는 거지 하고 맡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 307페이지를 보시면 307페이지. 자, 중간에 도표 하나 나와 있죠? 그 도표 9번에서 바로 밑에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인데 법정 상속분에 의한 느낌이다. 두 번째, 상속 등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뭐 했어요? 협의 분할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속 등기한 후에 이 상속 등기가 법정 상속분에 의한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 후에 협의 분할을 별도로 또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칸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등기 목적. 법정 상속분 소유권 이전입니다. 협의 분할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런데 법정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경정이다.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 7번 보세요. 자, 갑의 부동산을 을 AB가 1.5대 1대1로 넘겨받습니다. 자, 넘겨받을 때 갑의 소유권을 을 AB가 액수를 1.5대 1대1로 해서 이전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목적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협의 분할해서 협의 분할해가지고 AB 하나도 안 가지고 을이 왕창 다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을이 3억 5천 다 가져가겠죠? 그 3억 5천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그것도 역시 등기 목적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다. 갑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맞죠? 이전 받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을 AB 해가지고 을 1.5, A1, B1 이렇게 이전 등기 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등기한 후에도 협의 분할은 가능하더라는 거야. 협의 분할해서 이제 AB는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고 모두 누가 가지도록? 을이 전부를 다 가지도록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는 A와 B가 가졌던 이 지분 3.5분의 1, 3.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을한테 넘겨주는 상속 지분의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 한다? 경정 등기. 자, 우리 경정과 변경은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 시정, 고치는 거예요.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 시정, 고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치국이 있다. 김치국. 그런데 김치국이라고 이름이 등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치국,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김치탕으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김치국이라는 이름을 김치탕으로 고쳤는데, 그 이름을 고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치국이 이름 맞았는데 나중에 개명함으로써 고치는 거예요. 개명함으로써. 그거는 등기된 후에 발생한 불일치가 있다. 그걸 고칠 때는 이름을 변경. 그런데 처음에 김치국 이름으로 등기되어야 되는데 등기관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 아버지라도 성이 김씨인데 이름을 치국으로 했겠나? 그죠? 김치국하고 적어낸 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치자 옆에 점이 하나 살짝 찍혔다 말은 게 있어.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은 김치국이 아니고 김차국인데 치국으로 잘못 적었는 것 같다 하고 김차국으로 적었어. 처음부터 잘못 적혔죠? 이거 고치는 것은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친다는 거야.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칩니다. 이름을 뭐로 한다? 경정. 처음에는 다 일치했어. 나중에 가다 보니까 불일치가 생겼어요. 그걸 고치는 것은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법정 상속분 등기 1.5대 1대1로 했다가 을이 3.5를 다 가진다고 고친단 말이에요. 뒤에. 그럼 이거는 원래 가졌던 지분의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등기 한다? 경정 등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특이하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거 왜 경정 등기 하느냐?
자, 2016년 1월 2일 날 사망했어요. 그럼 1.5 대 1대 1로 상속이 받는 게 되겠죠. 그런데 2017년 1월 2일 날 1년 뒤에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3.5를 을이 다 가지는 그랬어요. 그럼 을은 언제부터 3.5를 다 가지는 게 되느냐? 협의 분할 한 때부터냐? 안 해요. 우리 민법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머니가 모두 다 가져가세요 라고 협의가 1년 뒤에 됐지만 이 협의가 됐을 때 협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피상속인 사망한 그때부터, 즉 2016년 1월 2일부터 발생한다 이 말이야. 됩니까? 그럼 처음에 1.5 대 1대 1로 가진다라고 하는 법정 상속분으로 취득하는 시기 언제다? 2016년 1월 2일이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협의 분할을 했는데 협의 분할 효력도 언제부터 발생해요? 2016년도 1월 2일부터 발생해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된 거를 요때 고쳤지만 효력 발생 시기가 똑같다. 이날 효력이 잘못돼서 고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다.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다.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다. 효력 발생 시기가 똑같으니까 원시적 불일치. 처음부터 요렇게 등기해야 될 것을 처음에 요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요렇게 고친다. 라고 본다는 거야. 다시. 자, 1년 전에 요렇게 등기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요렇게 바꿨지만 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갑이 사망한 그때부터 발생하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등기할 것을 처음에 요렇게 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해서 고친다. 그래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한다라고 보고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아주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먼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했다가 후에 협의 분할을 한 경우에는 먼저 상속 등기한 상속 지분을 협의 분할한 비율대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또는 상속 지분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맞다, 틀렸다. 틀렸다.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308페이지 유증이라는 게 나왔어요. 유증. 자,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증여, 그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자, 증여는 보통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뭔가를 우리가 보통 선물한다라는 게 증여하는 거죠. 증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거 니 해라. 니 그거 없으면 니는 뭐 해갖고 먹고 살 건데? 그렇지. 그러면 니 하되 내 죽고 나면 니 해라. 그게 유언에 의한 증여. 유언으로 하는 증여. 유증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지금 바로 준다. 니 해라. 뭐다? 증여. 내 죽으면 니 가져가라. 유증. 됩니까? 그 유증이에요. 자, 이 유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특정 유증, 포괄 유증. 자, 갑이 이 많은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 앞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을은 남자다, 여자다? 머리카락 보니까 여자지.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한심을 사기 위해서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자, 내 죽으면 이거 네 가져가라 라고 유언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내 죽으면 내 재산의 절반 가져가라. 내 전 재산 다 가져가라. 내 재산의 50% 가져가라. 이렇게 비율적으로 또는 전부를 주게 되면 그거는 포괄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특정해서 이거 네 가져가라. 특정 유증. 특정하지 않고 내 재산의 3분의 1, 30%, 50%, 전 재산 이렇게 나오면 포괄 유증. 우리 포괄 승계, 특정 승계하는 거 똑같은 거야. 특정 승계
목적물을 특정해서 한 가지 원인으로 재산권 하나 넘어가더라 특정성계, 한 가지 원인으로 재산권 여러 개 넘어가더라 포괄성계. 맞죠? 그럼 유정이라는 원인 하나로 한 가지 재산권 넘어간다 특정유정, 한꺼번에 비율적으로 넘어간다 포괄유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해서 특정유정, 포괄유정이 나오는데 이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 발생한다. 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를 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은 상대방 없이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언제든지 철회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약간 뒤틀어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못 가집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유언자 사망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영감님이 앞집에 사는 을려 좋아해가지고 자, 유정, 유언으로 하는 정이요. 유정은 혼자서 단독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알려지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은 보통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가 사망해야 공개하죠. 만약에 갑한테 A라는 자식이 있다. 그런데 갑이 을 환심 사기 위해서 내 죽으면 이 임야는 을려줘라 하는 거 유언장 밝혀졌다. 그 다음 날부터 A는 갑 잠 재운다 안 재운다? 잠 안 재우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겨? 어허 지금 잠이 오는겨? 일나보소! 이라고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죠? 잠 못 자. 잠 못 잔다고. 그리고 을려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앞에 와서 꼬리 살랑살랑 들으면서 아이고 어르신 그거 나중에 하지 말고 먼저 주지. 에이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쌍화차에다가 노른자 동동 띄어서 갖다 줄 낀데 이라고 또 살짝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은 밝혀지면 죽는 거야. 그것도 여기 자식이 A라 다행이지 만약에 배우자 있었다 맞아 뒤지는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유언은 상대방 없이 단독을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하고 재유언할 수 있어요. 철회하고 재유언할 수도 되고.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이 유언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잘 보이다가 갑자기 갑이 옆집 사는 병녀가 더 이뻐 보이더라. 그러면 바로 유언장 째버리고 내 죽으면 병녀 줘라. 끝나는 거야, 그거로. 문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을려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갑이 유언을 바꾸기 전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 된다. 맞죠? 그 유언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야. 유언장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죽고 나서 공개하는 거죠. 자, 보통 그래 하는데 여기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부에 등기되는 등기는 원래 등기되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더라도 권리 변동 효력이 없는 예외적인 등기, 예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예비 등기 딱 하나 지금 가등기라는 이름의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등기가 있어요. 자, 가등기는 등기되더라도 권리가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갑을 간에 매매했습니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을이 갑한테 돈 다 줬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매매를 약속했는데 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 벌어서 올게요. 1년만 팔지 말고 나한테 기다렸다 팔아주세요. 예약만 했습니다. 자, 예약만 한 상태에서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내가 이 예약을 했으므로 일단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돈 들고 오면 본계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 등기는 못 받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전을 청구할 권리는 생긴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좀 등기해 놓읍시다.
그러면 1번 소유자가 갑인데 2번 소유권 이전 을 되면 을이 소유권 가져버리잖아요. 거기 안에 이전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만 등기해 놓읍시다. 그럼 이 등기하더라도 을 소유권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져. 을은 갑에게 이전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등기됐잖아요. 이 등기는 등기돼도 을에게 권리가 안 오죠? 이 등기는 앞에 가짜를 붙여서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요. 가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는 해도 권리가 아직 넘어오지 않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 을녀는 지금 나한테 이전 등기는 못 해주지만 유언으로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막 가등기라도 좀 해주세요. 이 가등기 가능할 것인가? 가등기도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언제든지 철회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자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삭 바꾸면 그만이다 말이에요. 삭 바꾸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지구가 난 가장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하는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에서도 유언장이 나오고 유럽에서도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어.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싸워붙었다고. 그 양반 남기고 간 돈이 제법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뭐 방탄소년단만 알고 뭐 파바로티 이런 사람 잘 모르는 모양이네. 이거 이 수준 안 맞아서. 저는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의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그죠? 이 좀 클래시컬하게 좀 놀아야지. 자, 어쨌든 그 양반 돈 굉장히 많아. 근데 결혼 이혼 있다 보니까 그 유언장을 서로 들고 나와서 자, 이 젊은 아가씨하고 이 나이든 노인네 만나서 살 때는 이 젊은 아가씨 좋았으니까 내 죽으면 얘 줘라 했다가 이혼하고 저 가서 또 저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다가 이 아가씨 좋으니까 내 죽으면 이거 줘라. 이 유언장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유언장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냐. 이게 막 세계 토픽으로 나왔잖아. 소송 붙고 난리 났어. 아무리 내 거 아니더라도. 자, 그랬단 말이에요. 유언의 효력을 이제 따져야 돼. 유언장은 마지막 유언. 그리고 제대로 된 유언. 그게 효력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에 제대로 된 유언이 있다면 앞 유언은 그것과 배치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마하게 싸우죠. 돈이 막 1,000억 막 일이 걸려 있잖아.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1,000억 그거 돈이랑 주면 되지. 그죠? 어쨌든 유언자 사망 이전에는 가등기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둬야 됩니다.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등기도 못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특정 유정, 포괄 유정하고 나왔는데 자 특정 유정, 포괄 유정. 자 등기 신청. 유정은 유언자 사망에 효력 발생하죠. 그러면 갑 사망하고 나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누구로부터 누구로 이전 등기를?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근데 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단독 신청, 을 혼자 할 것 같은데 공동 신청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는 가고 없어. 이 유언자는 등기 신청에 협력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유언의 효력, 유언대로 그 부동산의 배분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나머지 상속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여러분이 A다. 그런데 나중에 유언장 두근두근 우리 아버지가 내 모르는 재산 더 있는갑다 하고 열어봤더니 내 모르는 재산이 더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는 재산을 내 가져가라. 앞집 얼려줘라. 이랬다. 여러분 같으면 얼려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겠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노망이 드셨구나. 이거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이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뭔가 한 거 아니냐. 억지로 이제 그래가지고 안 주려고 노력할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를 믿고 을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고인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를 대신해서 그 갑으로부터 A로의 이전 등기를 이제 유언집행자가 갑을 대신했죠. 그러니까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 신청하도록 됩니다. 이 유언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마지막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유언집행자,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하는데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한다. 자, 이것과 비슷한 거 사람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거 상속. 상속은 아까 공동 단독. 이 단독 신청이 됐잖아. 그죠? 여러 점에서 차이가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시기. 요즘 다뤄놓죠. 자, 특정 유정은 수정자 명의로 등기해야. 자, 여기서 갑을 유언자 또는 유정자라고 부르고, 을은 정여를 받았다. 받을 숫자를 써서 수정자라고 합니다. 수정자. 됩니까? 해서, 자, 갑이 유정을 했습니다. 내 죽으면 이 임야를 올려줘라. 그러면 특정됐죠? 이 특정 유정의 경우는 갑 사망 후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언제? 을 명의로 등기될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포괄 유정했어요. 자,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절반 을한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인 줘라. 이러면 갑이 사망하는 그 순간 을은 그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뭐하며? 사망한 때. 그때 뭐 없이도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특정 유정은 뭐예요? 등기해야. 포괄 유정은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우리 민법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할 때 상속, 공유기수, 판결 경매 나왔죠. 이때 상속, 피상속인 사망하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그런데 상속을 제외하고도 포괄 유정, 여러분 두 가지 더 배우죠. 합병과 여기 나오는 포괄 유정. 합병은 부동산 등기와 상관없이 법인 등기부에 합병 등기가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없이도 권리가 취득됩니다. 포괄 유정은 상속처럼 유언한 자가 뭐하면? 사망하며. 그래서 포괄 승계는 모두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은 예시이고 상속, 합병, 포괄 유정, 포괄 승계 사유는 모두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정은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조금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고 갑니다. 우리 3월달 들어가면 3월달에는 등기법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등기법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6월달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조금 더 듣고 오면 3월달에 들으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문생인 이해하시죠? 네. 됐습니다. 자, 해서 유정 그점은 보시고 넘어가서 자, 311페이지 진정명의 회복. 이 진정명의 회복은 여러분 민법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넘어갑니다. 자, 313페이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아까 수용이라는 말 했죠? 이 수용은 지금도 제법 깐깐하게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자, 언제 하느냐? 10분 쉬었다.